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새해 들어서는 중국 증시가 많이 출렁이면서 글로벌 증시도 몸살을 앓고 있죠.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유독 우리 코스닥 시장은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코스닥 시장 소폭이지만 플러스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한 4%가량 떨어지고 다우지수가 한 8%, 그리고 중국 증시는 거의 20% 가까운 폭락 장세가 연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닥 시장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를 보더라도 이 신진 이 지수 가운데 2위를 세계에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면모를 보여줬던 코스닥, 새해 들어서도 이런 발걸음을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강한 데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선전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바이오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미국의 FDA 램시마 이 승인을 앞두고 있는 그 가운데 그 기대감에 사자 주문이 많이 몰리면서 올 들어서만 해도 셀트리온 주가는 거의 40% 가까이 폭등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는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한 6.6%를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또 코스닥 이 바이오주들의 영향을 또 많이 미쳤고요. 전체적인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인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조금 더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도 코스닥 시장이 웃도는 그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거는 기대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2조 원 가까운 매물이 올해 들어서 출회가 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오늘도 장 초반에는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10시 구간 들어서면서 지금 양시장 모두 하락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닥에서 그렇다면 종목을 찾아봐야 될지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10시 구간 시장 상황 손현정 캐스터가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시간으로 11시에 이 중국 4분기 GDP 증가율 등이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32거래일째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인 33거래일 외국인 순매도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70선 아래에 지금 지수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1869.6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0.47% 소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현재 분봉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10시 구간대에 좀 낙폭이 깊었습니다. 그래도 좀 상승 흐름을 보였던 강보합권의 흐름을 보였던 흐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10시 구간대 1967.81포인트로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870선 아래에 지수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1869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 들으신 것처럼 역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팔고 있는 모습인데요. 1,242억 원 매도 우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 흐름 나타납니다. 현재 개인이 868억 원 매수, 그리고 기관 쪽에서 342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코스피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네, 은행 쪽이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2.14% 하락세 나타나고요. 운수창고가 1.88% 하락, 철강분속이 1.69%, 그리고 건설이 1.36% 빠지고요. 운송장비도 1.35%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전기가스 오늘자 한국전력의 힘을 입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 가까이, 현재 1.9%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의약기 오늘 좋습니다. 1.71% 상승, 의료정밀이 0.84%, 전기전자도 0.79%, 음식료품이 0.15%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현재 혼조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좀 떨어졌던 종목들 오늘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0.98% 거의 1% 가까이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13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도 현재 2.17% 상승하면서 5만 1,7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네, 오늘 IT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의 IT 소형주 쪽도 좋습니다. 네, 지금 IT 대형주인 SK 하이닉스도 3%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27,450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도 0.33%, 0.16% 오르면서 30만 5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락세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역시 현대차 3인방 모두 하락세 나타납니다. 현대차가 1.44% 떨어지면서 13만 7천 원 기록하고요. 현대모비스도 역시 0.83% 떨어진 24만 원을, 그리고 기아차가 0.21% 떨어진 4만 8,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도 오늘 좀 낙폭이 깊습니다. 2.77% 떨어지면서 현재 66만 8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2.12%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피 특징적인 종목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음식료 쪽에 강세 흐름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가격 인상 사이클이 돌 것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음식료주의 가격 인상이 일어날 거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게 좀 영향을 받아서 음식료주 기대감에 오늘장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이트진로가 2.2% 상승하면서 27,900원 기록하고요. 농심이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1.9% 오른 48,248만 2,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도 1.44% 강세 흐름 나타나는데요. 샘표식품과 빙그레는 시가에 대비해서 다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샘표식품, 빙그레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현재 특징적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요, GS 홈쇼핑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홈쇼핑주들 그리고 이 편의점 관련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좀 유통 쪽에서 현재 플러스가 나오는 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GS 홈쇼핑인데요. 지금 CJ 오쇼핑도 오르고 있고 GS 홈쇼핑도 1% 넘는 강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참 어려웠었던 종목입니다. 주가는 다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는 이 홈쇼핑주들,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GS 홈쇼핑 리포트가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도 리포트가 또 쏟아졌는데요. 그 리포트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IBK 투자증권입니다. 2015년 4분기 실적과 2016년 턴어라운드 전략이 요구된다라는 관점에서의 리포트네요. 자, 목표 주가 24만 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4분기 개별 취급고 6.1% 감소할 것으로, 영업이익은 9.3% 전년 동기 대비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조정과 업계 1위의 순현금에 보다 주목을 하고 있고요. 2016년 홈쇼핑 리더의 구체적인 전략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는 그 평가입니다. 그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2015년 개별 분기별 실적 추정치입니다. 지난해 4분기 취급고는 9,260억 원, 영업이익은 350억 원을 전망한다면서 동업계 최고 규모의 취급고 유지가 예상되는 반면에 모바일 관련 마케팅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은 2015년 분기 그리고 연간으로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2014년 하반기 이후에 신규 히트 상품 부족,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재승인의 부담, 그리고 납품업체와 불공정 관행 등의 이슈로 조정을 받았고, 또한 연중 최대 리스크였던 백수와 메르스 영향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3분기 공영 홈쇼핑 개국으로 부정적인 센티멘트도 일부 해소됨에 따라서 4분기 구체적인 영업의 방향성과 2016년 전략 변화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현금 흐름표인데요. 여전히 본격적인 업황 개선은 좀 제한적인 그 상황이지만 홈쇼핑업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 평가입니다. 3분기 말 이후에 영업 환경이 진정되고 있는 점과 불황형 상품 개발 등 적극적인 의류 MD 전략에 근거할 때 4분기는 사업 안정화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하반기는
홈쇼핑과 또 유통업종 내 경쟁사들 대비 뚜렷한 배당 정책과 꾸준한 순현금 증가로 모멘텀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업황 회복을 기다려보자. 목표 주가는 18만 원, 투자 의견은 보유로 신규로 게시한 그 리포트인데요. 포인트 보겠습니다. 4분기 감익 지속 추정, 그리고 2016년 밋밋한 영업 환경. 세 번째 포인트는 모멘텀 부재로 추세적인 상승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4분기 실적입니다. 별도 기준 취급권은 9,790억 원, 영업이익은 343억 원으로 컨센서스 영업이익 355억 원에 근접한 실적이 추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TV 취급권은 소폭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SOI 협상 지연으로 송출 수수료가 약 7%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그 설명입니다. 2016년 실적을 보니까요. 별도 기준 취급권은 3조 5,465억 원, 영업이익은 1,108억 원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인데요. 전년 백수와 메르스의 악재에서 벗어나고는 있으나 기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올해 SO 송출 수수료 협상이 주가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PER 밴드 추입니다. 목표 주가를 18만 원, 투자 의견 홀드로 커버리지를 게시하였다면서 2016년 PER 12.3배에 해당하며 상승 여력은 11.3%, 현재 시가총액 1조 원 중 7,380억 원이 순현금 자산으로 에비타가 2배에 불과한 그 상황이나 모멘텀 부재로 추세적인 상승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다고 다소 보수적으로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2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지난해 4분기부터는 수익성 위주의 사업 전략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16년 영업 실적은 점진적으로 개선 추세가 가능할 전망이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뽑고 있는데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분기별 실적 전망입니다. 산적해 있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2016년 GS홈쇼핑의 실적 개선, 영업 실적은 점진적인 개선 추세가 가능할 전망이라면서 이는 백수와 메르스 이슈를 통한 기저 효과, 그리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 전략을 통한 마케팅 비용 축소, 또 SO 수수료의 정상화를 통한 비용 구조 개선 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2013년 이후에 2년 연속 감익 추세에서 벗어날 전망이고 올해 취급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로 각각 9.3%, 12.4% 증가한 3조 8,973억 원과 1,221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적정 주가 가치 산출 근거인데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홈쇼핑 업황과 수익성 위주로의 사업 전략 전환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GS홈쇼핑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감익 추세에서 올해 1분기부터는 벗어날 것이고 실적 회복을 통한 주가 재평가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입니다. 자, 세 가지 리포트 확인해 봤는데요. 이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이틀째 오름세입니다. 1.73%의 상승, 16만 4,500원 선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60일선 저항에 좀 부딪히면서 윗꼬리가 살짝 또 달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바닥권에서 벗어나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래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60일선 회복 여부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 기술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증권가에서의 평가는 업황은 여전히 어렵다라는 그 의견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바닥권이죠. 이런 부진한 업황, 실적 부진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는 그 차원에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매수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시점이라는 평가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홀드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점 투자에 같이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680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약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0.4% 떨어진 680.9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든크로스의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1선과 61선 현재 교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분봉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시장 오늘장 시작은 그리 좋진 않았지만 9시 45분쯤에는 685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10시 구간 들어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현재는 68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 시장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납니다. 어제는 매수 흐름을 보였다면 오늘은 꾸준히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26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쪽에서 311억 원 정도 매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제 올랐던 종목은 오늘 빠지고 있고요. 또 어제 또 하락했던 종목들 오늘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어제 강하게 올랐습니다. 거의 17% 넘게 종가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오늘잠 또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그리 깊지는 않은데요. 현재 0.17% 현재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11만 6,500원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는 계속해서 좀 빠집니다. 현재 3% 가까이 떨어지면서 11만 2,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미팜 어제 강하게 올랐었죠. 근데 오늘 장에선 1.41% 빠지면서 4만 2,050원 기록하고요. 바이로메드도 역시 어제 올랐지만 오늘 좀 낙폭이 깊습니다. 5.76% 떨어지면서 19만 9,600원 기록합니다. 그리고 로웨는 여전히 2.09% 빠지면서 7만 2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선은 4.11% 오늘 흐름 좋습니다. 29,100원 양호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CJNM도 역시 1.75% 상승하면서 87,100원 기록합니다. 메디톡스는 어제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0.15% 강보합권에 있으면서 52만 2,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계속 OLED, 제약,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OLED 쪽이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테라세미콘 강하게 올라갑니다. 역시 이 OLED 글로벌 시장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9.16% 상승하면서 26,8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P시스템 역시 시세 좋습니다. 흐름 좋은데요. 현재 3.86%, 4% 넘게도 오르면서 17,6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아일텍도 2% 넘게 상승세 보여주고요. 현재 비아트론도 3.56% 넘으면서 26,200원 기록합니다. 네, 그리고 오이솔루션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장 급등 흐름 나타납니다. 18.48% 상승한 12,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 바이오 헬스 산업과 관련해서 좀 육성을 하겠다라고 강하게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세계 7대 강대국이 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굉장히 매기가 쏠리는 모습인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주가 흐름 좋습니다. 현재 6.74% 상승하면서 9,66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인성정보도 역시 흐름 좋습니다. 5.76% 오른 5,230원. 그리고 유비케어도 3.89% 상승하면서 3,87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흐름 좋은데 지금 인프피아만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다른 종목들 모두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의 설 연휴 그리고 중국의 춘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기대감이 오르는 종목들 당연히 있겠죠. 중국 내수주들 또 역시 강하게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가방 컴퍼니 오늘 흐름 좋습니다. 4.27% 상승하면서 11,000원 거래되고 있고요. 쿠쿠전단은 현재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보령메디악스 역시 이 중국 내수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4.12% 상승하면서 21,500원을 기록합니다. 제로투세븐도 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사물물 지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선물 시장은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0.57% 떨어진 227.9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요, 바로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99계약 매도 우위 보여주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해서 삽니다. 기관이 628계약, 개인이 544계약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